네, 참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재미를 찾아봐야겠죠.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시작합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시장이 오늘도 양시장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가 1.06% 4,047선입니다. 코스닥이 좀 더 빠집니다. 오늘 1.7%가량 하락하면서 923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에서 3대 지수 하락이 있었는데 지수 그 숫자로 보면은 아주 큰 폭의 하락이었다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네. 그래도 AI 회의감이 아직 완벽하게 좀 깔끔하게 떨쳐지진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우리 하늘님께서도 네. 요즘 참 노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게요. 시장이 재밌어야 우리 방송도 좀 재밌어지는 건데 시장이 진짜 여러분들 요즘에 참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뭐 네. 미국에서도 경기 민감주냐 여전히 빅테크 M7이냐 이것 가지고도 시각이 좀 그렇죠. 나눠지는 것 같은데 오늘 특히나 또 글로벌 시각으로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한동혁 부장님과 그리고 김기훈 에픽투자 1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음. 저희도 방송에서 막 웃고 그러기가 약간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또 이럴 때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럴 때 찾아야죠. 네, 힘차게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네. 그 댓글창에서 소녀 하다는 아, 혹시 머리띠 말씀하시는지. 네. 아우. 감사합니다. 큐트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재미네. 그러니까. 시장은 아, 재미없는데 좋습니다.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OMC 얘기를 잠깐 짚어보고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 해서 뭐 지금 계속해서 이거는 뭐 끝나지 않고 네. 왠지 주기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AI 버블론인데 버블론. 뭐 여러 가지 음. 상황들 부장님부터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방송에서 웃음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기회다.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랬었고요. 음. 네,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 AI 버블론은 저는 뭐 아직도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헷갈리게 할 거예요. 이 인터넷의 발전 과정도 그러했고 O2O 서비스의 발전 과정도 그러했고 계속해서 버블론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를 보면 그림자가 있듯이 버블론은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지만 지금 AI 기술을 리딩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실적 이의 주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게 사상 누각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버블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연말 연초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재편을 한다면 AI 리딩 기업 뭐 저희가 새로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새해에는 정말 그 AI의 진정한 리더들,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는 대표 선수들을 솟아내는 네. 종목장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도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풍부할 거란 말입니다. FOMC 뭐 이번에도 보셨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풍부할 거고 친시장적일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삼박자가 맞는 그 환경으로 갈 터인데 네. 그럴 때 오히려 시장의 종목이 정말 에브리띵이 아니라 일부가 된다면 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더 펼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AI 버블보다는 버블이 아닌 곳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산타랠리를 한 11월 말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가 저희 크리스마스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연말 분위기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년 관련해 가지고 월가에서도 M7의 비중을 좀 줄여라. 경기 민감주, 순환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릴 때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일부 동의합니다. 음.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뭐 소비재라든지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AI 온리로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종을 봐야 된다는 그 저변에는 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 관세 충격이 있으면서 네. 사실 관세 피해의 가장 그 최대 피해주가 뭐 애플이라고도 했었고, 근데 뭐 애플 최고가. 뭐 누가 뭐라 맞아요. 했지 최고가에 가고 있고 네. 미국의 소비주들 네. 야 운동화 하나 만드는데 예전에는 뭐 소비자가가 2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이거 뭐 5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입니다. 소비주에. 근데 그런 오해들이 역시나 아니었구나. 인플레부터 물론 없던 인플레가 조금은 더해지긴 했지만 네. 관세 때문에
이게 시장을 해칠 정도의 뭐 우려감의 무서운 인플레는 아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그 안개가 이제 거치다 보니까 이제 AI 섹터 외에, 그러니까 AI 섹터가 어찌 보면은 관세 영향을 가장 안 받는 무풍지대였죠. 네. 기술만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관세 충격 이후에 여러 섹터들을 좀 제대로 보는 네. 시각들이 결국에는 여러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모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장표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조정이 있고 나서 네. 시장이 올라올 때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활기차게 올라오냐 이런 것들이 향후 좀 주도주의 어떤 후보군들로 볼 수가 있을 터인데 이 왼쪽 사이드에 보면은 구글이 계속 좋았었고 네. 근데 한 월간으로 한 8% 올랐고요. 블룸에너지가 마이너스 22%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퍼스트솔라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 또 한 3%에서 한 5% 정도 빠졌고요. 네. 그런데 이쪽 우측 사이드를 보면은 뭐 뒤에서 말씀드린 온홀딩스 대표적인 미국의 떠오르는 소비주죠. 얼타뷰티 미국의 CJ 올리브영입니다. 그리고 와비파커 안경의 대표적인 예전에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과 애플보다 훨씬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안경의 유통 구조를 바꾼 뭐 이러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소비재 기업들인데 대부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그러네요. 한 달 사이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사실 최근에 뭐 페르미 아메리카의 어떤 계약 훼손이나 뭐 오라클이나 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네. AI 그러니까 AI 버블이 아니라 저는 네. AI 온리 집중해서 이제 다른 섹터로의 조금의 그 매기가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게 2026년도에 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시장의 매기가 AI 좀 주춤할 때 어디로 갈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맞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돌아보면은 있죠? 늘 두 분의 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의심의 눈초리지만 늘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시장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아 예. 네. 아 지난주에 그 네. 지난주 몇 주 동안 좀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관광주 소비주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우리나라의 소비주를 좀 먼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더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대립 사이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반수수에 이 소비주가 이 내수만 갖고 할 때보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중일까지 해가지고 같이 오니까 네. 예, 예.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저희 어디를 가도 외국인이 달라요. 한국인이 하나 사서 필요한 거 사서 나올 때 외국인은 당연히 이렇게 보따리로 들게 아니, 보따리는 아니죠.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네, 양손가드.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외국인 한 명의 소비가 훨씬 크다는 그게 사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 신세계 같은 백화점 이 재미없는 백화점 주잖아요 원래 백화점 주인데 사실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뭐 서브 T&D 같은 호텔주들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근데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보고 이제 그 해외도 좀 소비주를 좀 돌려봤어요. 해외도 봤더니 그 미국도 굉장히 똑같아요. 요즘에 소비주 예. 괜찮죠? 메리어트 어. 힐튼이 계속 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아. 예. 그 뭐 항공주가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항공주가 또 엄청 좋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관세 우려로 굉장히 눌려 있던 소비주들이 이제 많이 살아났어요. 그 뭐 얼타 온온도 있지만 제가 온온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아머 스포츠라든가 좀 그래도 좀 살아있는 기업들이 많이 살아났고요. 네. 뭐 룰루레몬, 나이키 이렇게 좀 많이 죽어있던 기업들도 이제 바닥에서는 반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확실히 전 확산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AI가 이제 안 된다. 예.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런 설이 있고, 아니면 저희는 사실은 AI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다시 갈 거다. 네. 그런데 종목의 확산이라는 거죠. 뭐 한 섹터만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소비가 된다고 AI가 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AI 이렇게 좀 좁게 가다가 26년에는 이 업종과 기업 수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예,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관세가 올해 가장 크게 영향을 줬고요. 근데 관세가 약간 내려갈 가능성도 좀 보여요, 요즘에.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금리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네. 벌써 뭐 그 이제 미란이나 뭐 햇셋이 나와 막 얘기하잖아요. 뭐 금리 내릴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러려면 관세도 약간은 좀 이렇게 뭐 조절을 해주든지 최대한 좀 말을 좀 편하게 해주든가 네. 하고 인플레를 잡고 관세를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관세로 가장 심하게 타격받은 소비주 쪽들이 오히려 제일 이제 좀 괜찮은 섹터로 반대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뭐 크루즈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였었고 예. 이게 앞서서도 FOMC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특징적이었던 게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높여 잡았고 맞아요. 미국 경제 굉장히 괜찮다.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고 대신에 뭔가 생산성이 개선이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골디락스 얘기도 많이 그럼 나오고요. 이제 소비주인가? 네. 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볼 필요가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나스닥 이제 편입되고 편술되는 맞아요. 것들도 좀 종목별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종목보다 더 큰 함의가 있어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두 분에게 잠깐만 좀 마이크론. 여쭤보고 네.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마이크론 실적이 있는데 다들 기대하는 게 그래 마이크론 실적에서 우리 이제 반등의 기회를 좀 잡아보자. 마이크론이 어떤 풍향계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좀 훈풍을 줄 것이다. 마이크론 주가도 좋았었고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적 잘 나올 거란 기대감 그대로 가볼까요, 부장님? 네, 저는 마이크론 실적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라클하고 브로드컴 실적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양호하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네. 이미 두 기업은 양호하게 나왔으나 시장 반응이 좀 그러니까요. 브로드컴 해석이 네. 좀 달랐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가 기회인 거죠. 이럴 때가 팩트는 기회다. 잘하고 있는데 어. 뭐 예전 개그맨 분의 유행어대로 잘하고 있는데 아, 잘못- 있는데 네. 이거 말씀하신 거죠? 있는데. 이거 잘 살려. 네, 잘하고 있는데 네. 그 시장 반응이 좀 다르다면 아. 사실 그 괴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아. 팩트와 그 리액션의 괴리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 하락폭이 크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뭐 유일하게 좀 필적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에이직 파트이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마이크론도 결국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스닥 100 인덱스에 이제 포함이 되는 기업들이 네.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김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웨스턴 디지털이나 뭐 시게이트 같은 굉장히 전통의 어떤 스토리지 기업들 그리고 전통의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그냥 반도체 섹터 자체가 다 지금 호황 국면에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클리컬, 그러니까 어떤 경기 순환적인 반도체의 호황 사이클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다툼이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고 이건 멈출 수가 없는 흐름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그 고점과 저점의 어떤 사이클이 아니라 네. 지금은 정말 올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 실적도 뭐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시장 반응이 너무 그 실적의 팩트와는 상이한 다르면. 현상들이 발생한다면 네. 그건 저는 조정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좀 보고 기회다, 있습니다. 오히려. 대표님 이 마이크론 얘기 딱 나오자마자 그냥 웃으셨거든요. 아, 그 예. 웃음의 의미를 전 알고 싶습니다. 아 이거 네. 저 사실 마이크론을 다 그래서 되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예, 대표님도. 브로드컴 때문에 고생을 네.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예. 이제 사실 그래서 브로드컴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이미 나왔는데 사실 오라클은 기대가 높지 않았어요. 그 전에 좀 사실 오픈 AI 이슈가 있었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브로드컴은 거의 최고가에서 발표를 했죠. 사실 그게 반대로 보면 저도 좀 지나고 나서 좀 열심히 더 좀 봤는데 네. 알고 있었지만 이게 밸류가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이게 그 포워드 PER로 48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딱 들어도 높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고 브로드컴의 실적을 상향시켰어요. 그 다음에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PER이 30배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좀 비쌌던 부분이 있었고 그 브로드컴이 사실 작년 24년 9월 5일에도 발표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 굉장히 데자뷰가 강해요. 그때도 AI 버블론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콰이어 캐피털이라고 24년에 세콰이어 캐피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에서요. 그 AI 버블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아니 그 보통 데도 아니고 굉장히 전문가에서 네. 얘기하니까 특히 테크를 잘하는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1,000억 달러밖에 수익을 못 낼 텐데 무려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랬어요. 지금 뭐 6천억 달러 되게 작아 보이죠. 네. 예, 지금 막 조달러 졸라 나오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먼저 하락이 됐었고요. 브로드컴도 좀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실적 발표 딱 했어요. 근데 당시에 매출 성장률 47%에 다음 분기 140억 달러 높은 가이던스 딱 줬습니다. 그랬는데 급락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 네. 우리가 기대한 건 141억 달러였는데 못 미쳤어. 네, 못 미쳤다. 네. 네.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의 그때 전후가 접점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 실적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40.5억 달러 나왔습니다. 140.5. 네. 네. 그러면은 141억이 안 된 건가요? 예, 네. 안 됐어요. 그런데 주가가 40% 올랐어요. 그냥 AI 버블 우려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AI 버블 우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계속 바뀐다는 거죠. 네. 똑같은 실적을 놓고 굉장히 좋아하다가 굉장히 싫어하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네. 어떤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네. 근데 바뀌지 않았던 건 네. 브로드컴의 23년부터 지금까지 뭐 19년부터도 계속 보면 이익을 계속 올려왔고 주가는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브로드컴의 주가도 계속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 이제 일관적인 일이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 반응과 이거 밸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엄청 크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번에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큰 펀드들도 브로드컴 진입을 좀 보려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브로드컴에 대한 시각은 좋은데 이 네트워킹에다가 TPU를 다 잡고 있잖아요. 진짜 좋은데 비싸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밸류가 많이 하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니까 한 121선 좀 이제 가까워졌더라고요. 네네. 한 그 정도쯤 되면 좀 큰 자금들이 좀 길게 보고 브로드컴에 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짚을 부분들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보여주실 자료 있으면 네.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부장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미국 주식 중에 지금 봐야 될 것 중에 거의 탑티어가 테슬라다. 테슬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테슬라가 우주 이슈 있을 때 가고 로보택시 이슈 맞아요. 있으면 또 가고 네. 이게 돌아가면서 분야별로 이슈 좋은 걸 지금 다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테슬라에 대한 의견도 좀 주세요. 뭐 제가 미리 그 노티스를 드리면 전 테슬라 강세론자니까 감안해서 의견을 드리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저기 텍사스에서 운전자 없이 로보택시가 시험 운행 중이라는 게 또 밝혀진 거잖아요. 시인했죠. 지금? 네. 네, 그 머스크가? 테슬라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를 과소평가해서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왜 올라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니까 과소평가된 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자료들을 한번 보면은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이제 위클리 주간이나 이 월간으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뭐 이건 사실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을 뭘 사냐 리스트를 보면은 주간으로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게 뭐 알파벳, 오라클,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네. 이런 순이에요. 테슬라 없어요. 먼슬리로 누적봐도 테슬라 없습니다. 네. 그래요? 쿼터리로 보더라도 테슬라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던 테슬라의 민족이었는데 네. 테슬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핫한 도로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지금 FSD예요. 그렇죠. 지금 FSD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놀랐는데 어떤 그 테슬라 유튜버가 올린 건데 저는 초지능을 넘었다고 봐요. 초지능의 영역에 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FSD로 지나가다가 이건 제가 만든 그 구글로 만든 그 이미지인데 네. 뒤에서 앰뷸런스가 옵니다. 네. 우리나라 앰뷸런스가 와요. 비켜줍니다. 알고. 인지하고 비켜줘요. 그리고 다시 차선으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졸음 쉼터 있죠. 졸음 쉼터 가면은 거기를 찍으면 졸음 쉼터 빠져서 주차까지 합니다. 그리고 후진해서 다시 나와서 복귀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FSD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감독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테슬라 언제 사면 되냐?
무감독으로 FSD를 주행하다가 뭔가 사고가 나거나 미스가 나서 이슈가 생겼다. 네. 그래서 혹시나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럼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때 사라. 왜냐하면 네. 한 번 실수한 FSD는 다음번에 동일한 실수 안 합니다. 거기서 또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렇죠. 피드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실수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FSD는 계속해서 경험치가 높아질수록 이 E2E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해질 거고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리비안이 그 자율주행을 자기네가 이제 칩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라이다 기반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주가가 한 당일에 한 12%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주 단위로 달랐던 AI 규제를 모두 철폐를 했죠. 네. 통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AI를 확산시켜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마 어제였던 것 같아요. AI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을 휴먼 리서스를 투입해라. US 테크포스를 다시 한번 출범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그러니까 주 정부의 AI 규제가 차단이 되면은 사실 주마다 다른 어떤 교통법규라든지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비감독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동일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FSD 미국의 전 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준비가 돼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좀 못 올랐는데 저는 이제야 좀 다시 한번 좀 주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하락한 와중에도 테슬라 크게 네. 올랐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주, AI, 뭐 소통 X 플랫폼까지 지금 사업 와, 이게 분야가 너무 근데 이 사업 분야가 넓은데 쭉 한 곳으로 모이는 느낌 그게 또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라 굉장히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2부에 굉장히 저희가 디테일하게 바라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잠깐 부장님하고 나스닥백에 대해서 네. 편출입 이야기했잖아요. 뭐 룰루레몬 얘기도 있고 오놀딩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쇼핑몰 큰 쇼핑몰에 갔다가 이제 네. 알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알로? 아시죠? 알로 그 요가. 요가 네. 네. 그래요. 사실 미국에서는 4, 5년 전부터 유행을 네. 탔고 이미 네. 미국에선 끝난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 유통업체한테 죄송한데 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네. 그러니까 요가를 넘어서 일상복에서 굉장히 편한 네. 그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인데 그 이전에 사실 유명했던 게 이제 룰루레몬이었죠. 네. 요가 안에도 룰루레몬은 입잖아요. 네. 남자분들 뭐 ABC 팬츠 이런 거 그 정장 대신 입고 했었는데 그 그 나스닥 100에서 룰루레몬이 편출이 됐고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룰루레몬이 좀 편출이 됐고 새롭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된 전통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 네.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좀 변화들을 보면은 소비재 내에서도 이런 온 홀딩스 같은 새롭게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저는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나이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온이.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좀 26년도에는 소비재를 볼 때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 전략으로 통했었는데 이제 조금 뭐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룰루레몬이 요가 좋아하시는 분, 요가나 필라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룰루레몬 매니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의 요가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후속 주자들이 또 국내 따라오고. 브랜드들 중에 네. 뭐 여러 뭐 잭스미스라든지 안다르라든지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고품질을 기반으로 네. 한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룰루레몬의 인기가 온리 원 룰루레몬이 이제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시장 점유율도 좀 축소가 되면서 나스닥 인덱스에서도 좀 제외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오놀딩스에 대해서는 대표님 오늘 자세하게 하신 거죠. 네. 어떻게 할까요? 이따 갈까요? 지금 오놀딩스에 대한 의견 뭐, 결론적으로는 일부에서 주시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항상 오놀딕스를 말씀해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원래 오놀딕스를 옛날부터 좋아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관세 때문에 소비재 좀 안 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서 또 다시 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랑 새로운 포인트가 있어서 이게 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포인트. 네, 잠깐 좋아요. 한번 네. 같이. 예, 이게 오놀딕스는 쉽습니다. 온이에요. 온인가요? 온이에요. 네. 근데
그 저희 온 러닝 신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신발에도 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러닝화 중심으로 만드는 온홀딩스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신발이 한 22만 원 정도 해요. 신발이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여기가 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중고가로 시작합니다. 중고가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진도 높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잘 몰랐던 거는 옷이 그렇게 팔리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신발이 30% 성장하면요. 옷은 지금 거의 100% 성장합니다. 여기가 스위스에서 환율 좀 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높은 쪽으로 보면 100% 성장합니다. 그런데 옷이 좋은 점이 이 옷을 보시면 이게 17만 원씩 해요. 16만 원. 네. 그리고 이 순위가 지금 이렇게 여성 신발 다음에 이 옷이 있고 남성 신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옷이 이쪽에 잘 팔린다는 거예요, 순서가.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아시잖아요. 그 저희 매출 총 이익률이 중요하잖아요. 또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이 마진율이 마진율이 60%에서 60% 매출 총이 높은데 네. 66%로 올라갔어요. 전 여기에 옷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남는다. 네. 옷이 많이 남죠. 이게 뭐 이렇게 기능성 소재지만 천으로 옷을 만들어 16만 원 정도에 팔면 굉장히 브랜드 가치로 많이 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확장성을 할 수 있냐? 이게 기업의 가치죠, 사실. 나이키 옷이니까 입는 것처럼 이제 온인데 온 신발만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클라우드텍 같은 기술 때문에 신발이 너무 좋아서 샀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보고 옷도 믿고 사는 거예요. 기능성, 이거 온에서 만들 수 있는 기능성도 러닝에 맞을 거다. 그리고 디자인도 좋다, 브랜드도 좋다. 그래서 이제 옷까지 사면은 이 옷에서는 옷의 매출 총액률은 얼마일까요? 65가 넘겠죠. 그 천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옷의 비중이 올라가면 매출 총액률이 더 올라갈 거고요. 그 신발은 30%씩 따박따박 성장한다면 옷은 최근에 막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80, 90%, 100% 성장을 하니까 이 총 성장률 자체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매출의 성장률이. 그래서 좀 보시면 최근에 성장이 좀 가속화됐어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떨어졌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우리가 관세를 맞았고 관세를 검증해야 된다. 신발값 비싸지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검증을 해봤어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수요가를 봤는데 좋다는 거예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주가도 이렇게 뭐 AI 기업들처럼 이렇게 올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조정받고 처음 오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레버리지가 있냐? 매출이 일단 30-40% 성장하는데 이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밑에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발생해서 순이익은 갑자기 매출 34% 증가에 순이익이 290으로 바뀌어요. 그래요. 예, 폭발적인 그런 이익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의류 카테고리하고 아시아, 뭐 미국에서 당연히 잘 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약간 K자 소비다 보니까 오히려 또 비싼 게 더 잘 돼요. 오히려. 양극화. 네, 양극화. 여기 비싼 거 위주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그 사실 막 데커, 나이키 빠질 때 같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차별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숫자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안 좋은 구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뭐 저 밸류는 저점 수준에서 오히려 사들이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몰랐는데도. 지금 저는 굉장히 그런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온러닝 러닝화 막 신고 다닐 때 우리 한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이거 러닝화만 볼 게 아니다, 옷이 이제 따라올 것이다라고 이거 1년 전부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일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좀 빠진 구간도 좀 길었고. 너무 빨리 보니까. 아니, 고백을 또. 그 온을 네 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온이 지금 네 번째 단계에 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온은 처음에 주변에 부자 형들 누나들이 입던 브랜드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없었거든요. 한국에 한 십수년 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 들어왔다가 철수했어요.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신고 다녔던 분들은 직구하신 분들이죠? 아니요. 외국에 좀 외국물 드신 분들. 놀다 온 사람들이요? 네. 일본에서 뭐 긴자에서 샀다든지 뉴욕에서 샀다든지 뭐 스위스 가서 샀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늘 샀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패션 피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나영 씨라든지 또 뭐 원더걸스의 소희 씨라든지 이런 패션 피플들이 그 사진 컷에 온을 신고 나왔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걸 알고 이제 영포티들이 신습니다.
네. 맞아요. 영포티 뭐 제가 혐오 발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로 이제 그 패션 감각을 빠르게 아는 30대 40대들이 신기 시작했어요. 소비력이 좀 있는 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는 효도 신발까지 갔거든요. 네, 지금 어르신들도 오늘 많이 신습니다. 네. 그래서 한켠에서는 야 이게 패션 일시적인 유행이 지난 거 아니야? 유행의 정점을 지난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4번째 단계로 왔다고 표현하는 거는 네. 지금은 산 사람들이 또 사는 단계입니다. 재구매. 좋구나. 네. 신어보니까 다른 거 못 신겠는데 데커스 아웃도어에 호카를 신어보니 호카가 저도 호카를 신고 있지만 굉장히 내구성이 약해요. 네. 잘 그 안창들이 그 안감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카는 다시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는 너무 편해서 네. 이거보다 더 편한 게 뭐야?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제 주관적인 네네네. 생각입니다만 네. 오는 2번, 3번 신을 운동화가 돼버린 거죠. 음. 마치 예전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서 뭐 에어맥스를 신어서 되게 쿠셔닝이 너무 좋은데 나이키 멋진데 그럼 그 다음 신발도 나이키 다른 종류 사볼까? 네. 이러했던 것처럼 오는 지금 확산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재구매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온이 계속해서 지금 D2C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마진율도 좋아지고 있고 프로덕트도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어페럴까지 전년 대비 100% 성장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길게 봤을 때는 나이키에 필적하는 새로운 어떤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가 좀 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이 남아? 이렇게 팔아서 많이 남는다고? 이걸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일단 이제 그 표만 실적을,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온에 대해서 온홀딩스. 소영훈이는 르무통만 네. 신으시거든요. 편하다. 네. 오, 그러니까 뭐 각자 편한 거 신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온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네. 짚어봐야 될 종목들이 좀 있고요. 개별 기업들이 있어서 빠르게 광고 한번 만나고 그럴까요? 바로 좀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동혁 부장님과 김기훈 대표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오늘은 종목 얘기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 재밌어요, 지금. 네. 앞서서 나온 기업들 얘기 특징이 좀 소비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러네요. 최근의 흐름대로 네. 두 분께서 이제 진짜 날카로운 시각으로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 카바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카바나가 제가 알기로는 중고차 거래하는 플랫폼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는 또 깊숙이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12%가 폭등을 했다. 여기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그래요? 왔습니다. 더 공부를 시켜주세요, 부장님. 네. 네. 카바나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조금씩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S&P 500에 편입이 됐어요. 저는 네. 이 S&P 500 그 미국에서 가장 슈퍼스타 중에 이제 500개 기업이 선정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S&P 굉장히 500. 의미가 있고 네. 예전에 테슬라가 S&P 500 편입됐던 시절이 좀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단한 이슈다. 그럼 카바나라는 기업이 시장이 뭐 어려웠던 산타렐리 언제와요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맞아요. 한 달 동안 거의 30% 거의 네. 4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력은 아직까지도 그 인터넷 혁명으로 시작한 이 비대면 서비스의 마지막 혁신 파트가 이제 중고차, 자동차 시장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 패턴을 여럿 바꿔놨죠. 뭐 쿠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그 유통 과정들, 그다음에 뭐 딜리버리 서비스, 여러 가지 뭐 회의도 마찬가지고 다 온라인화가 됐는데 네. 아직도 온라인화가 되어야만 하지만 안 됐던 분야가 중고차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큰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위를 하고 있는 카바나의 혁신 강도라든지 앞으로의 포텐셜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사는 행위 자체가 카바나 때문에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카바나는 미국 기업, 미국 외에서는 아직 한국에는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헤이딜러라는 서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0억 달러 적자에서 24년도에 4.5억 달러 순이익 흑자 전환을 하면서 네. 이 구간 동안 23년부터 아마 25년도까지 주가가 10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문 닫을 뻔하다가 워낙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어떤 니즈가 크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고차 시장 제발 좀 혁신해줘. 나 딜러 만나서 차 사기 싫어. 이 차를 못 믿겠어. 네. 물건을 사는데 찜찜해. 이런 것들을 카바나가 온라인화를 하면서 해결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바나를 거래할 때는 소비자들은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뭔가 정형화된 프로덕트를 살 때 네. 뭐 딱 생각에 어떤 물건이 생각나요. 예를 들어 비타민제를 산다. 네.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살 때 고민 안 하잖아요. 이 그렇죠. 제품이 잘못됐을까? 네. 설마 뭐 유통기한이 지났을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살 때는 야 이게 침수차 아니야? 아. 야 이거 사고 난 거 아니야? 특히나 중고차. 네. 네. 뭐 이거 뭐 혹시 안에서 흡연을 한 차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이 네. 막 들자 그래서 찜찜하잖아요. 경제 용어도 생기지 않았어요? 레몬 뭐. 네, 시장. 레몬 마켓이라고 하죠. 아,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숨김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시장이라 네. 정보가 공평하지가 않다. 믿고 못 사는 거예요. 네. 자동차를 네. 특히나 중고차를 살 때는. 근데 야 그냥 카바나에서 사면은 돼. 뭘 의심해? 이 사고의 과정을 만든 게 카바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네. 거죠. 그만큼 그 검차나 또는 그 품질 보증이 완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 유통 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헤이딜러도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카바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 아마 26년 말에서 27년도에는 헤이딜러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모 회사의 이름은 PR&D 컴퍼니예요. 네. PR&D가 뭐냐면 여러분 기어봉 보시면 P, 파킹, R, 후진, 그 순서대로 뉴트럴, 네. 드라이브 있잖아요. PR&D 컴퍼니가 아마 네. 26년 말 이미 상장 주관사는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26년 말에서 27년도 되면은 이제 공모주로 시장에 이제 데뷔를 할 터인데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기업이고 이에 대한 힌트를 미국 시장에서 먼저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플랫폼 혁신인 거예요? 아니면은 새 차보다 중고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러면은 소비 패턴이 바뀐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좀 생각이 되긴 했었는데 그렇게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고차를 거래하는 그 과정을 아주 클리어하고 신뢰감 있게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차 거래의 어떤 혁신적인 네, 뭐 중고차 네. 거래가 예전보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엄청 많아지거나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된 게 아니라 네. 원래 중고차 거래 시장은 굉장히 낙후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낙후돼 있었지만 이것을 온라인으로 끌어내서 그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의심 없이 사듯이 중고차를 살 때도 의심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즈니스에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AI 글래스에 대한 얘기를 두 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주였나요? 대표님이 안경 때문에 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부장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안경 전문가로서 뭐 반 이런 얘기를. 안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안경사. 반 안경사시고 아, 그래요? 정장점도 부업으로 하고 계시고 많이 뭘 하시는데 킹스맨. 예. 네. 저희가 네. 오늘 또 두 번째 카테고리가 AI 글래스 기업인데 아니, 근데 안경은 해결되셨어요? 아니요. 안경 그냥 쓰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경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시작된 게 구글에서 네. AI 글래스를 발표했어요. 맞아요. 근데 메타가 원래 더 앞서가고 있죠. 메타 AI 글래스를 냈고 그 좋아하시는 에슬로 룩소티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이엔드인데 저 구글을 제가 좋아하니까 구글을 맨날 다 듣고 있다가 뭐 구글에서 뭐 와비파커라고 뭐 이런 데랑 뭐 조그만 회사랑 뭐 한다는데 왜 이 구글 이렇게 조그만 회사랑 아까 이걸 부장님이 와이퍼커 안경을 해요. 오, 그렇게 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네. 오 와비파커랑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부장님의 발작 버튼입니다. 예. 안경. 파커 무시하면 그러니까 안 그 됩니다. 구글에서 AI 글래스 얘긴 제가 먼저 들어서 네. 와비파커를 알려드렸더니 그 와비파커가 여기 구글에 나타났냐. 그래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이제 메타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AI 글래스 하면. 선구자가 네. 먼저 메타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게 또 인기를 끌었었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래. 근데 뭐 좋다. 배터리 들어가야 되지. 디자인도 좋아야 되지. 뭐 편해야 되지. 뭐 음성도 네. 나와야 되지. 이게 무게감이나 기능적으로 맞아. 이게 바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에
뉴스들 보시면 이제 곧 CES도 있을 거지만 네. CES의 또 메인 주제가 AI 글래스 웨어러블 기기예요. 웨어러블 기기 중에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AI 글래스고, 그래서 이 안경을 그냥 평소에 맨날 보던 우리 아버지 안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지금도 안경이 혹시- 스마트 예, 글라스입니다. 그쵸. 네, 제가 예. 이 안경을 스마트 글라스라고 얘기 안 했으면 모르죠. 그런 줄 예. 아셨어요? 모르셨죠? 전 처음에 들어올 몰랐어요. 때 이렇게 렌즈가 렌즈. 네, 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기훈 대표님의 안경을 가지고 이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네, 김 대표님이 이제 항상 그 아주 진중한 안경을 쓰세요. 네. 이 안경이 굉장히 역사가 있는 안경입니다. 어. 그 린드버그사의 덴마크산 안경이고요. 네. 핸드메이드 안경이고 그 모르텐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에요. 린드버그사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통령이 또 착용을 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AI 글래스가 지금의 안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보여요. 네. 어떤 얘기냐면 이 김기훈 대표님이 쓰신 안경은 이 모양, 쉐입이 디자인이 판토라고 하는 디자인이에요. 판토? 네. 그러니까 김기훈 대표님의 안경은 이거 제 안경 노트거든요. 네.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네네네. 그 영국에서 출발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족보가 영국이에요. 네.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판토스코픽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완벽한 원형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 쓴 안경처럼 완벽하게 동그랗잖아요. 굉장히 개성 있어 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그란 안경은 잘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위에를 조금 둥글둥글하게 밑에도 좀 부드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쉐입을 만든 겁니다. 네. 그게 영국에서 판토스코픽이라는 디자인으로 영국의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급했어요. 전쟁 네. 이후에. 그래서 이 판토 스타일의 라운드 쉐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굴에 딱 맞게 쓰는 게 가장 세련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김기훈 대표님은 딱 맞게 쓰셨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이 안경의 패션 문법은 판토냐, 이 안경을 봤을 때 네. 크라운 판토냐, 이거는 영국의 판토 디자인이 프랑스로 옮겨지면서 프렌치 디자인으로 바뀐 겁니다. 약간 위가 각지게 된 게 여러분들 안경 보시면 나는 판토인데 크라운 판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넬은 뭐냐? 조니 뎁이 쓴 안경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게 아넬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실용주의형으로 나온 안경이 있어요. 그 형태가 아넬.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뿔테가 뿔테 안경? 대부분 네. 아넬형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좀 지적으로 보이는. 그다음 웰링턴은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스퀘어 사각형. 네. 굉장히 좀 뭐랄까 권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에 정치인들이 많이 썼던. 그래서 그 뭐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서 보면 회장님이 쓰고 있는 안경이 하금테이자 웰링턴 형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쭉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AI 글래스가 네. 기존의 패션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한번 보면은 보세요. 이게 구글에서 실패한 AI 글래스입니다. 한 처음에 나와서 네, 10년 됐을 때 네. 이건 저예요. 제가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비전 프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대중들의 맞아. 생각은 나 이렇게 튀어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 물론 나는 애플 매니아여서 애플 바여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저러고 다니고 싶어. 네, 나는 그냥 분들도 회사를.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대중의 소비는 저렇게 특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AI 글래스를 쓰고 앞에다가 이렇게 확대하고 이거 뭐 손으로 돌리고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도 쓰고 네. 싶죠. 그냥 나는 안경을 쓰고 있을 뿐인데 그냥 AI 기능이 있을 뿐이야. 네. 나한테 특별하게 아는 척하지 마. 너 AI 안경 썼잖아. 이렇게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션 문법을 따라가야 AI 글래스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메타가 레이벤과 코어를 하는 거고 구글과 삼성이 와비 파커와 협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는 젠틀몬스터와 코업을 하려고 하는, 지분까지 취득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글래스는 무엇이 핵심 출발점이냐? 네. 이거는 기술로 패션을 이해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뭔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와, 이런 걸 많이 보여주면 좋아하겠지. 다 실패했어요. 패션의 문법으로, 이 문법으로 AI를 그래. 덮어 써야 네.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메타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메타 레이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마치 그 인기 패션 아이템 팔려 나가듯이 재고가 없어서 못 판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참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애플까지 참전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렇게 애플 글라스 나오면 절대 안 팔리면 또 망합니다. 특이하잖아요. 또 망한다. 특이하죠. 네. 너 저 애플 썼구나. AI 글라스 썼네? 어.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냥 안경인데 너 원래 안경 쓰는 친구인데 네. AI 기능이 있는 줄 몰랐네? 제미나이가 돌아가네? 네. 이 방식 패션의 문법을 따라가야 AI 네. 글래스는 성공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와비 파커가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와비 파커는 그냥 미국에서 이 안경의 유통을 혁신한 기업으로 좀 알고 있었고 그 안경의 퀄리티는 굉장히 좀 보급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이 AI 글래스의 어떤 기존의 패션 문법을 적용하는 주요 회사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가 구글도 있지만 네. 와비파커에 주목하자. 뭐 결론은 이렇게 됐나요, 부장님? 전 좀 와비 파커를 앞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상장사. 네, 상장사이고요. 네.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 AI 수혜를 받고 있는 안경 제조사라는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AI를 도입해서 비용은 줄고 매출의 앞으로의 컨센서스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와비파커는 홈 트라이온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이렇게 안경을 난 쓰고 싶잖아요. 5개를 보내줬습니다. 내가 고른 거. 뿔테 이렇게 생긴 거 뭐 아까 판토 스타일, 크라운 판토 스타일, 웰링턴 스타일 이런 식으로 보내줬어요. 내가 찍으면.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만 갖고 나머지 보내줘. 그것만 사고. 써보고. 네. 그래서 이게 홈 트라이온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안경계 유니클로가 와비파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네. 없앴어요. 이걸 없앨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AI로 얼굴만 비추면은 내가 안경을 거의 쓴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네. 제가 오늘 새벽에 해본 건데 머리도 안 감고 해본 건데 누구세요? 네. 제 생얼을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와비파커 어플에 안경을 써보면 그냥 쓴 것처럼 나와요. 네. 그래서 골라볼 수 있어요. 해서 145불에 살 수 있고 실제 쓰신 게 아니고요. 네, 이거 실제 쓴 거 아닙니다. 어. 이거 AI로 위에 얹은 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을 예전에 이렇게 홈 트라이온 시스템으로 보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서 그 비용도 낮출 뿐더러 네. 앞으로 이제 구글과 뭐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AI 글래스에 이런 보급형 안경테가 많이 활용될 수 있다면 매출의 증진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앨리스 정님께서 오늘 안경 이야기 디테일이 좋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그 다비치 거의- 안경 여의도점에서 나와주셨습니다. 거의 준 네. 안경사님께서 네. 1001도 많이 나와주셔서 협찬 좀 부탁드리고요. 안경을 저는 왜 이렇게 이제 잘하냐고. AI 글래스 하면은 네. 구글하고 지금 같이 하는 게 삼성 뭐 이렇게 저는 같이 좀 떠오르는데 네. 언론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넘어간다면 그게 바로 AI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못해도 지금 15년이 넘었으니까 네. 이게 그럼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주가도 오르고 발전도 하겠죠. 꽤 빨리 올 것 같아요. 꽤 빨리 온다. 근데 AI 글래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로 패션을 이해하면 안 되고 패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막 구글에서 나오는 그 안경 패턴들이 뭐 메타도 마찬가지인데 이 글라스에 자꾸 뭘 띄워주려고 해요. 네. 전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글라스로도 충분히 영상을 뭐 사실 손만 대면은 영상을 지금 반짝반짝하죠. 영상 네.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세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촬영을 네, 하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촬영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가 연결이 돼서 네. 또는 그 메타의 라마가 연결이 돼서 네. 실질적으로 내가 해외에 갔을 때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번역해줘. 그럼 번역이 되거든요. 여기 오디오가 같이 붙어 있어요. 아 실제 지금 안경으로도요? 네. 오. 근데 제가 여러 안경을 좋아해서 안경을 뭐 수집을 하고 있지만 네. 일반 그 패션 안경보다 패션 뿔테보다 더 가벼워요. 그래요. 네, 이게 오히려 기술력이다. 기존 안경이 더 무거워서 야, 이거 못 쓰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안경들이 대부분 부티크 안경이라고 해서 막 100만 원 이상 하는 안경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그 LMM 모델만 제미나이만 여기에만 올려줘도 네. 핸드폰 꺼내서 내가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이스 컴퓨팅으로 너 지금 내가 보는 거 궁금한데 얘기해줘봐. 네, 지금 여러분들 댓글 분석해서 오늘
요약해줘봐. 요약해줘봐. 요약해주거든요. 지금 댓글 요약이 불법 촬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어. 사실 이거 사생활 침해, 그렇지. 뭐 촬영에 대한 뭐 개인 불법 촬영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아마 제도와 없고. 법이 지금 따라오려면 그러게요.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해요. 네. 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기술이 너무 빠른데. 네, 뭐 항상 사실 기술이 네. 그러니까 법이 기술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 기술이 잘 갈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이 먼저 가고 그 이후에 그 가르마를 터줘야겠죠. 좋은 방향으로. 근데 사실 이게 그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알람 사인이 나가거든요.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알람 사인이 나가고 네. 이거를 만약에 나는 불빛이 나는 게 싫어 그래서 이걸 스티커로 붙이잖아요. 아. 그럼 이걸 제거하라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기계 인식이 다 내에서?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거는 네. 제가 무슨 이거 목욕탕에 쓰고 들어가서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어. 네, 이거를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범법적인 네. 행위는 쉽게 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 얘기 나누는 도중에 네. 사실 오늘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눴는데 국내 시장이 지금 조금 심상치 않게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커지네요. 상황인데요. 네. 코스피가 1.7%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2% 지금 지수가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좀 짚을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금 빠지는 것들 많이 보이는데 네. 삼성전자 1%대, 하이닉스가 2.7%, LG엔솔도 4.8%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한 낙폭을 지금 기록합니다. 에코프로 BM이 6.4%, 에코프로가 6.6% 이렇게 빠지면서 뭐 알테오젠도 2.4% 이렇게 빠지면서 네. 코스닥 지수가 오늘 2%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거는 뭐 오늘 우리 시장 우리가 뭐 사실 시황이 이렇다고 전달을 해드려도 참 의미가 많이 없는 부분이라 해외 쪽으로 조금만 더 돌려보면 대표님 지금 셧다운 때문에 지표들이 좀 미뤄졌다 데이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쫙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반전이 있을까요? 아니면 트리거 포인터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용 보고서. 예, 네. 근데 지표가 일단 네.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고용은 웬만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된다, 시장에? 그 고용은 살짝 약하게 나오면서 너무 막 붕괴는 아니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약간 배드 주구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좀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3%였다가 지금 3.1% 정도로 이렇게 컨센이 좀 올라가는 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월 의장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그 내년까지 좀 내려오는 그 관세 부분 제외하면 좀 구조적으로 좀 내려오는 국면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이 좀 문제가 돼요. 이번에 잘 넘어가면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근데 일단 컨센서스가 좀 0.1%라도 올라가는 국면이어서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컨센이 올라가는 거면은 이 컨센서스 정도 나오면 괜찮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상회하고 막 이럴 때 보통 쇼크가 오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 인플레 지표 나오는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고용 지표 나오는 거 좀 돌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좀 이제 이 AI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줄어들기를 좀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BOJ 이슈는 어때요?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네. 늘 자연스럽게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거 이번 주 또 앞두고 있어서. 이 얘기도 네. 또 계속 나오는데요. 네. 좀 한번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 대비를 좀 이번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작년처럼 이렇게 물랑비 상태는 아니다. 무언가를 크게 당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일본 은행에서도 뭐 일본 정부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장이 약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 좀 안 좋고 지금 미국 지표도 확인 못했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어쨌든 금리 인하로 가는데 일본은 금리 인상으로 간다. 약간 뭐 이런 그 구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해서 뭐 악재면 노출될 때까지는 좀 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좀 시기입니다. 지금이 약간 좀 제일 불편할 때가 같아요. 지금 미국
선물, 그러니까 미니 나스닥 지수가 뭐 한 0.8% 이상 하락하고 네. S&P 500도 0.6% 정도 하락하면서 그거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웃음이 잘 나진 네. 않지만 오늘 최대한 그래도 유쾌하게 방송을 노력했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부장님 네. 마무리로 어떻게 좀 부장님께는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S&P 500 밴드 지금 막 예측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뭐 그게 중요치는 않은데 근데 그 밴드의 온도 차가 좀 심하게 난다는 게 저는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7천 초반대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후반에서 8천 초반대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냉온탕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뭐 항상 제 의견이 좀 주관이 뚜렷하니까 안 좋게 보는 게 이상한데요. 안 좋게 보는 게 왜냐하면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계속해서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매크로는 인플레 안 와요. 네, 인플레는 Y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게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도 굉장히 친시장적일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S&P 500에 대한 전망치,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좋게 보는 게 좀 궁금하다. 이런 물론 이제 리스크 포인트들을 경계를 하죠. 네. 하지만 내년에 바라보는 거는 계속해서 AI를 필두로 한 산업은 진행이 될 거고 앞서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관세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 인플레에 대한 트라우마.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에 대한 충격.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그 인플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에 인플레나 이런 환경들은 정말 훨씬 좋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어떤 환경 금리 인하 여건들도 속도는 느릴지언정 우호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줄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기업 실적도 좋다, 추정치도 그러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 유지하는 게 좋고 전 다만 지양해야 되는 거는 한두 종목, 세네 종목에 굉장히 집중 투자가 되는 것보다는 네. 내년에는 여러 종목으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한 10개에서 15종목 정도 분산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날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오늘은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여러 개 나눠본 것 같아요. 여기서 인사 나누죠. 한동엽 부장님 그리고 김기훈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 1.57% 하락, 코스닥은 1.86% 하락. 지금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6,200억 원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3,500억 원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뭐 대다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1.5% 정도 상승, 한국전력이 0.5% 상승,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요 정도 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낙폭이 주요 종목들 좀 큽니다. 알테오전 2%대 비롯해서 에코프로빔 6%대, 에코프로도 거의 5% 후반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장이 요즘 이러니까 네. 또다시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또 관심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재미없는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뒤프로도 함께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저희는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